구글이 엄청난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양자칩 윌로우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알파벳 A 그리고 알파벳 C, 바로 구글의 모회사죠. 참고로 알파벳 A와 C는 우리나라로 친다면 우선주와 보통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주 의결권이 있는 주식과 없는 주식으로 구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는 것처럼 똑같은 가격에 상승폭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6% 가까운 상승세가 나왔고, 아직까지도 양자 칩에 대한, 그리고 이 양자 칩이 불러올 앞으로의 양자 암호, 이 양자 에너지를 활용한, 이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활용 방안들, 전 세계 기업들이 새로운 활용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자, 2025년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다가올 이 양자 에너지, 이제는 우리가 양자 에너지의 시대에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 양자 에너지가 뭔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을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이 발표한 이 양자칩이 왜 대단하냐면, 지금까지의 양자칩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양자 에너지를 활용한 뭐 칩이라든지 양자 컴퓨팅은 상당히 많았지만, 이번에 구글이 개발한 양자칩은 슈퍼컴퓨터급이다. 기존에는 그냥 성능 좋은 컴퓨터급이었는데 이제는 슈퍼컴퓨터급의 양자칩을 만들어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억 단위, 그리고 경 단위, 조 단위, 해 단위를 뛰어넘는 자단위의 컴퓨터 처리 속도를 단 5분 만에 해결했다 그래서 정말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 또한 이 부분에 굉장한 또 관심을 가졌는데요. 이제 앞으로 트럼프 시대에 있어서 혁신을 주도하는, 일론 머스크 어쩌면 장관이 될 수도 있는 CEO이기 때문에 굉장한 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퀀텀 컴퓨팅, 이 양자 컴퓨팅을, 이 칩을 가지고 이제 스페이스 X 쪽에 활용하는 방안도, 스타쉽 우주선에 탑재하는 방안도 바로 논의를 할 만큼 지금 미국 전역에서, 전 세계에서 주목을 한, 떠들썩거리게 한 이런 쇼킹한 사건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이 얘기는 좀 뒤에서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 구글이 개발한 슈퍼컴퓨터가 10셉틸리언, 슈퍼컴퓨터로도 지금 14년 걸리는 이 에너지를 단 5분 만에 해결하게 된 이 양자 컴퓨터, 과연 어떤 원리를 적용을 하느냐. 기존의 컴퓨터가 0 또는 1의 비트를 사용을 하는데, 반면에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큐비트를 사용한다. 말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해서 10의 24제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한번 0 아니면 1, 1 아니면 0, 1 아니면 1, 0 아니면 0. 이 네 가지 경우의 수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2의 4승배로 양자 컴퓨터는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곱해질수록 에너지 처리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당연하게도 이번 구글이 개발한 이 양자 칩,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 스타팅 기업으로 이 양자 에너지를 연구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바로 리게티 컴퓨팅은 45%, 장외까지 하면 18%를 합치면 단 하루 만에 7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최근에 이 D-Wave 퀀텀이라는 회사,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요 기업도 최근 들어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온큐야 워낙에 또 유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아이온큐 또한 폭발적인 상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양자 칩을 개발을 했다, 이 엄청난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아직은 취임이 안 됐으니까 이 당선인이 행보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안정적입니다. 이 전쟁 종식, 그리고 추가적으로 파월 의장까지 계속 데리고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잘 끌고 가겠구나라는 설문조사를 뉴욕 연은에서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1년 뒤에 우리가 더 잘 살게 될 것이냐, 쉽게 말해서 가계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훨씬 개선될 것이다, 다소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와 비슷하다를 놓고 보게 되면 더 안 좋아질 것이다에 대한 의견이 현저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가 밀었었던 비트코인 또한 엄청난 강세를 보였었는데, 자, 이 양자 암호, 양자 컴퓨터 소리가 나오면서 10만 달러 아래로 붕괴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양자의 함정인데요. 이 양자 에너지,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우리가 뚫을 수 없다, 엄청난 블록체인 기술로 철통 보안이다라고 생각이 됐었던, 그리고 그렇게 알려졌던 비트코인에도 흔들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엄청난 계산 속도로 이 비트코인의 암호를 풀어낸다면 비트코인에 대한 이 안전성, 이 블록체인이 언제든지 해제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온 것이고, 자, 그런 부분들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좀 주가 급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것뿐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가만히 됐다, 이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양자 에너지가 과연 이 비트코인 암호를 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결론은 지금은 안 된답니다. 어쨌든 지금 큐비트라는 1과 0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이 양자 암호 단위인 이 큐비트, 자 100을 넘으면 슈퍼컴퓨터 정도 수준이라고 하고요. 100 아래는 그냥 성능 좋은 컴퓨터 수준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슈퍼컴퓨터 정도 성능의 105 큐비트, 자 이 정도가 지금 이 윌로우 구글이 개발한 칩이 가지고 있는 성능입니다. 자 그런데 수백만 큐비트가 있어야 이 비트코인을 해킹을 할 수가 있다, 비트코인을 빼낼 수가 있다, 블록체인을 풀 수가 있다라는 거지만, 사실 이번에 이 100단위 이상의 큐비트의 이 양자 칩이 나온 것 자체도 혁신이거든요. 점점 더 나아가면서 언젠가는 이 수백만 큐비트의 이 양자 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 화폐 가치는, 그리고 화폐라는 것은 사실 100만 년 뒤에도 뭐 10만 년 뒤에도 달러라는 건 존재할 수 있죠. 근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만 년 뒤에 뭐가 개발이 돼서 비트코인의 보안을 뚫어버렸다, 이 순간 화폐 가치는 없어집니다. 그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실 화폐로서의 기능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죠.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미래의 일 때문에 현재가 가능하고 있는, 주식이든 코인이든 어쨌든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타격을 받고 있지만, 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뭐 해킹을 당할 것이다, 뭐 이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전부 다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저항, 암호화로의 전환이다라고 좀 이 얘기를 하는데, 양자 저항, 이 양자가 계산을 하면 계산하지 못하게 똑같은 에너지로 방해하는 이 양자 저항으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전환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제 앞으로의 좀 숙제가 될 것 같아요. 창이 더 날카로워지느냐, 방패가 더 두꺼워지느냐, 이 싸움이 앞으로의 이제 비트코인의 흐름을 나타내게 될 텐데, 그러면서 엄청난 기술력의 성장을 하면서 또 혁신적인 또 에너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림으로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자, 지금 상황은 뭐냐면요. 자, A가 거래소한테 거래 요청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거래소는 이 중앙화되어 있는 시스템에 연결을 해서 모든 블록을 생성을 해서 네트워크 상의 모든 참여자한테 전송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해당 거래 블록, 한마디로 예를 들어 1비트인데 내가 1비트를 다 파는 게 아니라 뭐 0.1비트를 팔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이 0.1비트라는 거래 블록을 모든 참여자들한테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 거 맞아, 얘 거 맞아, 얘 거 맞아, 서로 간에 확인을 합니다. 그래, 이거 A가 떨어뜨려 놓은 이 블록 맞아, 확인이 되면 거래 완료가 되는 건데, 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이 과정에서 얘네들이 확인해 주는 것보다 해킹하는 속도가 빠르면 오류가 나겠죠? 우리 확인 안 했는데 왜 돈이 벌써 출금이 됐지? 이렇게 양자 암호가 뚫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얘네들이 확인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해커들이라든지 앞으로의 이 양자 공격이 이 확인하는 작업보다 더 빨라지는 순간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방어막도 전문가들이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양자 에너지가요, 그리고 이 양자 컴퓨터가요, 단순하게 암호화폐를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칩은 절대 아니죠. 자, 슈퍼컴퓨터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뭐 14년 이야기해봐야 사실 뭐 공감도 안 될 거니까, 그렇죠? 14년 걸릴 걸 5분 만에 해결했습니다. 엄청난 연산 속도와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암호화폐를 공격하려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크게 어디서 활용이 될 수가 있냐? 의약품, 그리고 투자 포트폴리오, 물류 및 로봇공학, 인공지능, 암호 해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의약품입니다. 이 의약품은 사실 외국 기업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특히나 이 연세대학교에서 이 양자 컴퓨터, 이 IBM에서 만든 양자 컴퓨터를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 연구소에서 양자 컴퓨터를 도입한 사유를 연세대학교 총장님이 또 밝히셨습니다. 뭐라고 밝히셨냐면, 이 신약 개발이라든지 광우병이라든지 혈우병이라든지 이런 희귀병, 이런 약들을 조금 더 빠르게 시뮬레이션 돌려서 좀 더 값싸게 만들 수 있는, 희귀병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임상 표본도 부족하고, 희귀병이다 보니까 애초에 임상 환자도 부족하고, 그렇죠? 자, 이 임상 환자에서 나온 결과값을 가지고 이걸 또 적용을 해 보려고 하면 희귀병 환자는 이미 사망한 뒤고, 그러다 보니까 약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을 양자 컴퓨터로 값을 넣으면 데이터를 뽑는 시간을 바로 나와버리게 하면서 이 희귀병 관련된 모든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신약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국내 바이오 업계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 양자 컴퓨팅이요. 어디 들어가냐면 국내에 있는 송도 바이오 물류 센터 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바이오 시장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송도 쪽에 연고를 두고 있는 제가 뭐 기업명 뭐 셀트리온 관련된 뭐 회사들의 신약 개발 뭐 기업들 한번 좀 주목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 쪽에 좀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렸고요. 자 그다음은 바로 투자 포트폴리오인데 사실 우리한테 좀 와닿지는 않죠. 뭐 대표적으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있을 거고 워렌 버핏이 좀 운영하는 포트폴리오죠. 자 요런 것들을 조금 더 빠르게 따라갈 수가 있겠고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이 시뮬레이션 즉 말하는 요즘 뭐 AI 매매다라고 하는데 AI 매매의 한계점 결국은 AI와 그리고 체결되는 속도가 동일하지 못하다인데 이걸 굉장히 많이 간격을 좁혀내면서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게 만들어지게 한다면 뭐 1% 2% 떼어 먹기라도 사실 이 연산 능력만 빠르다면 투자 회사들의 업무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죠. 장기적으로 100%를 먹나 하루에 1%씩 바로바로 먹나 사실 하루에 1%씩 먹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크니까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투자 회사들의 입지가 좀 좁아질 수가 있다라는 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은 바로 이 물류 및 로봇 공학인데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스마트 팩토리에도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 공학 역시나 일론 머스크가 두 가지 로봇 공학에 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죠. 테슬라가 개발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띤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적용이 가능할 거고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AI 인공지능 처리 속도를 훨씬 더 매끄럽게 만들면서 자 이 모든 관절들 로봇이 깡통 로봇이 아니니까 이렇게 모든 관절로 돼 있는 게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이잖아요. 이런 머릿속에 칩 연산 속도를 엄청나게 끌어올리면 이 하나하나의 관절이 엄청나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도 있겠고 자 이 움직임과 동시에 AI가 생각도 할 수 있겠고 결국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데 이 일론 머스크가 분명히 어느 정도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러기 때문에 이 최근에 아이온큐라든지 기업들과의 컨택이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가장 트럼프와 가까이 지내게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우주 항공 산업입니다. 이 우주 항공 산업에 들어가는 이 퀀텀 에너지로 이 스페이스X에 이제 탑재를 시키게 된다면 자 보이는 것처럼 자 우주로 나가게 되면 이제는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이 우주에서는 계속해서 운행을 하게 되는데 이 솔라 판넬, 태양광 판넬 자 여기서 조금의 에너지를 가지고 엄청난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는 양자 컴퓨팅이 있다면 이 우주 항공에 엄청난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in my opinion 자기의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나서 구글 CEO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우리 보자. 조만간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대표적으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눈독을 들이고 있고 참여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인공지능 얘기가 나오면 역시나 빠질 수 없는 게 또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는 유명합니다. 예전부터 이 퀀텀, 양자 컴퓨팅을 연구하고 있고 그리고 이 양자 컴퓨팅을 양자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의 AI 구현화를 노리고 있는 또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이 GPU뿐이 아니라 이제 AI를 셀프로 구현할 수 있는 결국은 능력이 돼도 아무리 GPU가 좋아도요. 아무리 이 중앙 칩이 좋아도 결국은 이걸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자, 이걸 처리를 해줄 퀀텀 컴퓨터를 연구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또한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GPU를 만드는 회사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양자 컴퓨팅도 하고 있구나. 절대로 빼먹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암호 해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 해독이 어느 분야로 또 쓰이느냐 악용되는 경우에는 비트코인 악용에도 활용이 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다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내지는 범죄 예방, 뭐 포렌식을 하는데 활용이 될 수도 있겠고요. 실제로 최근에 이 알트코인이 많이 하락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북한 해커 림종혁 씨가 이제 우리나라 비트코인을 해킹을 해서 발출했다라는 뉴스가 한 가지가 있었죠. 그 코인이 바로 이더리움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더리움이 참 웃긴 게 비트코인보다 기술력은 더 좋습니다만 그럼 왜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을 털어갔냐 이거죠. 결국은 기술력은 좋지만 앞서 우리가 확인을 했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결국은 시총이 가장 크잖아요. 큰 만큼 이 조각을 확인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뭐 2번 나눠서 보낸다, 3번 보낸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했지만 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은 사실 지금도 해킹 사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알트코인이 좀 더 해킹이 빠를 수가 있겠다에 대한 걱정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를 수 있는 기업이 뭐냐? 바로 양자 해킹을 방어하는
이 방어 기술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에서는 SK가 이 부분에 있어서 거의 독보적인 수준으로 가지고 가고 있고, 이제는 과거 핸드폰을 팔았었던 노키아도 이제는 보안 회사로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노키아도 한번 꼭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정말 시기적절하게도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것인가? 자, 우리가 살펴보게 됐을 때 이 양자 에너지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얘기했었던 이 코인 쪽에 당연히 빠질 수가 없고요. 방어하는 목적이라도 필요하고요. 우주 항공 산업에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앞으로 AI 산업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리게티, 웨이브디, 아이온큐, 이렇게 양자 에너지를 개발한 스타팅 업체와 그걸 활용해서 앞으로의 먹거리를 개발하려는 빅테크들, 점점 윤곽이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 반감기가 있고요. 코인 반감기가 있고,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속도는 예측할 수 없지만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달러가 하락하게 될 것이고, 자, 달러가 하락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되겠죠.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자, 반감기가 접어들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또 하락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 하락한 이 시중에 풀린 돈이 어디로 갈 확률이 높다? 자, 바로 이 양자 컴퓨팅을 개발하는, 그리고 양자 컴퓨팅을 활용하는 업계 쪽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의 트럼프 시대에 큰 주축이 될 확률도 높고요. 이제 이런 기업들을 아직까지도 상승의 초입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혁신적인 에너지의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독보적으로 치고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이 양자 에너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팅, 앞으로 저와 함께 어떤 식으로 흐름을 이어나가는지, 앞으로 어떤 기업이 전 세계의 대세로 자리 잡게 되는지 끝까지 함께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확인하실 수 있게 저는 다음 영상, 다다음 영상에서도 꾸준히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이벤트 하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치료 자문과 함께하는 주식 정보방 이벤트, 공부방 이벤트인데요. 제가 이 참치료 자문에서 주식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482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유사투자 자문 이런 데 아니고 투자 자문입니다. 그래서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는 투자 자문사에서 제가 자문역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운영을 하고 있는 방이니까 이상한 방 아닙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 방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럼 네가 뭔데 운영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는데, 물론 유튜버도 유튜버겠지만 저는 이렇게 투자 자산 운용사로서 자격증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자문역으로 회사에 등록이 돼서 자문을 해주는 자문 역할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들어오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고요. 1668-5284번으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구독 눌러주시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고, 기존 구독자분들은 누구나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방 들어오시면 뭘 드리냐, 실시간으로 당일에 있는 이슈를 가지고 어떤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보면 좋겠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드리기도 하고요. 최근에 AI 관련된 기업들 소개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플리토, 이스트소프트 이런 식으로 드린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여기서 그런 내용들뿐만 아니라 시장도 굉장히 많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뭐 미국 시장도 봐야 되죠. 우리나라 뭐 계엄령 사태도 봐야 되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요런 부분들을 가지고 매일매일 시황, 장전 시황, 그리고 장이 마감되면 이렇게 장 마감 테마, 오늘의 특징 테마는 무엇이었는지, 내일은 어떤 기업들을 좀 봐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시황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가리지 않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업사이드, 상승 여력 충분한, 그리고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보유를 하면 되겠다 싶은 이런 기업들 자세한 리포트들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만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받아가시라고 이렇게 이벤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구독자분들은 기존에 구독을 하셨으니까 그냥 구독이라고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신 전용 번호입니다. 1668-5284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요 방 링크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무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들어왔다 별로면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같은 시기에 어떤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앞서 말씀드렸었던 뭐 트럼프 시대에 어떤 기업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데 테슬라 앞으로 남아있는 이벤트는 무엇인가, 이런 정보들이 없다면 계속해서 주식장을 들여다봐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불안감 속에 좀 떨지 말고, 지금 사실 나라도 흉흉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스스로에게 안전장치를 걸면서 이렇게 투자에 좀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패닉스는 금지입니다. 박프로 함께하는
요 주식 공부방에서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바로 5284번으로 구독 많이 많이들 보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우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